안녕하세요, 일서블입니다. 오늘은 청담 언니 치유의 옷장으로 알려진 치유라는 분에 대해서 한번 궁금증을 좀 풀어보려고 하는데요. 사실 저는 치유라는 분을 전혀 몰랐는데 많은 구독자분들이 댓글에다가 치유에 대해서 궁금하다는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한번 열어보게 됐어요. 열어보다 보니까 이분이 이제 유튜브에 사과 영상도 있고 그래서 이분에 대한 내용을 봐야 되나 이제 싶었는데 이거를 제가 뭐 이분을 깐다든가 이분의 안티 포지션으로 이렇게 보는 게 아니고 그냥 왜 이렇게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나 싶어서 그냥 제 시각으로 한번 열어보는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좀 열어보다 보니까 조금 재밌는 건 이분은 든든한 콘크리트 팬이 있으세요. 이 팬층과 안티가 묘하게 이렇게 대치하고 있는 균형을 이루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조금 관전 포인트이긴 한 것 같아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자료는 어떤 합리적 혹은 논리적 추정이 담긴 거라서 이 정확한 자료는 아닙니다. 왜냐면 뭐 제가 남의 회사 내부 자료를 열어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치유님이 운영하시는 주식회사 대성 컨템포러리는 외관법인도 아니고, 그 다음에 사실 금융기록 자체가 별로 없어요. 그렇지만 제가 추정하는 걸 바탕으로 인플루언서 마켓에 대한 이해를 하는데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회사부터 볼게요. 주식회사 대성 컨템포러리고요. 회사가 청담동에 위치하고 있어서 청담 언니 치유라는 게 이상하진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대표님도 손눈미 대표님이신데 이분도 청담동에 거주하고 계세요. 그래서 뭐 청담동에 태어나진 않았지만 청담동에 회사가 있고 청담동에 있는 아파트에 거주를 하시기 때문에 청담 언니 치유가 이상하진 않다. 최근에는 그마저도 내리고 아예 치유의 옷장에서도 다 띄고 치유라고 좀 자신감 있는 네이밍을 선명한 네이밍을 하셨는데 조금 여담을 드리면 요즘 부동산도 보고 다니시는 것 같아서, 근데 그 청담동에 있는 그 위치가 워킹 손님이라고 하는 로드 손님을 받기는 좋은 자리가 아니거든요. 제 생각엔 요즘 상권이 조금 살아나고 있는 로데오나 뭐 가로수길로 이전을 해서 가시려고 하는 게 아닌가, 뭐 그런 추정을 좀 해봅니다. 여태까지 있는 수익을 보자면 부동산 매입이 충분히 가능할 걸로 추정이 돼요. 이 회사에서 컨템포러리라는 이름에서 이 회사의 성격이 명확하게 보이는데, 컨템포러리는 보통 영캐주얼 브랜드보다는 두세 배 정도 비싼 브랜드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보면 이제 타임, 티어리, 뭐 산드로, 마주, 자디겐 볼테르, 뭐 골든구스 뭐 이런 제품들을 보통 컨템포러리 브랜드라고 하고요. 백화점 가시면 이제 2층이나 3층 뭐 수입 제품이 있거나 뭐 이런 데들에 좀 섞여 있는 제품들, 간단하게 얘기하면 우리는 비싼 거 팔고 싶다 이렇게 이해하시면은 맞을 것 같아요. 먼저 매출 한번 보고 갈게요. 2015년 36억, 2016년 46억, 2017년 다시 36억, 2018년 65억 정도 매출을 하셨을 걸로 추정이 됩니다. 그리고 영업이익은 2015년 10억, 2016년 15억, 2017년 10억, 2018년 뭐 23억 5천, 24억 뭐 이 정도 하셨을 걸로 추정이 됩니다. 여태까지 한 200억 정도 매출을 하셨고 60억 이상의 이익을 기록하셨을 걸로 예상이 돼요. 사실 2016년 이후로는 공신력 있는 자료를 구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어떤 추정을 한 거거든요. 어떤 추정을 했냐면 치유의 옷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의 트래픽과 제품의 숫자, 뭐 언급되는 숫자 이런 걸 가지고 추정을 했고, 이 공신력 있는 자료를 주식회사가 구할 수 없었다라는 말은 이분이 차입 등의 이제 금융거래도 없었고 중소기업으로서 할 수 있는 인증사업, 예를 들자면 뭐 벤처 인증, 뭐 이노비즈, 뭐 메인비즈, 기술신용평가 혹은 고용환경 개선 이런 사업에 전혀 참여하지 않으셨다는 의미가 되기도 합니다. 조금 이런 부분은 좀 안타까운데, 안타깝다기보다는 뭐 취향이니까. 2019년에 매출을 예상을 해보면 약간의 악재들이 있어서 소폭 하락 예상이 돼요. 모르겠어요. 열심히 하시면 작년보다 더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지만 제 예상은 고정 팬층들의 이탈이 조금 일어나면서 소폭 하락이 예상되지만, 그렇다고 매출이 엄청나게 줄 것 같진 않다. 예상해 보자면 50억 이상은 충분히 달성을 하실 걸로 생각이 된다. 한 달에 5억 매출을 하고 2억 버는 청담동 언니예요. 연간 영업이익이 23.5억으로 추정이 되는데 어마어마한 수치예요. 보통 패션 기업들로 보자면 뭐 조금 영업이익이 안 나는
뭐 신세계 인터 뭐 4% 이렇게 나지만 보통 뭐 7% 이렇게 나니까 뭐 300억 정도의 매출을 해야 이 정도 벌 수 있다. 일반적인 패션 회사들이 그런 이익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여태까지 누적 매출액이 200억이고 60억 이상의 기록을 영업이익, 이익을 기록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욕망의 인플루언서. 많은 악플에도 굉장히 의연한 모습을 보여주고 계세요. 니들은 떠들 테면 떠들어라. 나는 내 갈 길을 간다. 마이웨이다. 팬층이랑 안티층이 있는데 묘한 접점에서 균형을 이루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어떤 다른 제가 저번에 소개드렸던 뭐 북언 이런 데처럼 안티가 이만큼 있고 팬은 요만큼밖에 안 남아서 혹은 팬이 거의 없고 지금 공공의 적 이런 형태가 아니고 이만큼의 팬과 이만큼의 안티가 있어요. 이분이 뭐 영상에서 저를 싫어하는 분들은 나가주세요 이렇게 당당히 말씀하시는 건 사실 든든한 팬층이 더 많아요. 그래서 한두 명이 혹은 뭐 100명, 200명이 나 싫어한다고 떠들어 봤자 나는 괜찮아. 이런 분인 것 같습니다. 소위 말하는 이제 멘탈 갑이신데 이게 왜 가능하냐면 본인이 일으켜내는 어떤 트래픽 혹은 어떤 바이럴 이게 우리 회사의 매출이라는 거를 명확하게 인식을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그만둘 수 없는 거죠. 내가 조용히 하고 있으면 소위 말하면 내가 아닥하고 있으면 우리 회사 망한다. 이걸 명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네, 인스타그램 얘기한 게 인스타그램 조금 보면 얼마나 열심히 활동을 할 수 있는지 알 수가 있는데 인스타그램 여태까지 사진이 2015년에는 게시물을 한 400개 2016년에는 480개 2017년에도 한 450개 2018년에는 430개 그러니까 일평균 한 1.3개 정도의 게시물을 올리셨어요. 이렇게 셀피를 한 게 아니라 누가 찍어주는 식의 고른 사진들을 하루에 1.3장씩 올리셨다는 걸 보면 정말 열심히 하는 거예요. 거의 매일 인스타를 위해서 사진을 찍고 혹은 인스타를 위해서 사진을 쭉 찍어 놓은 것들을 그때그때 이렇게 푸는 거죠. 인스타그램을 하나의 카탈로그로서 굉장히 잘 이용하고 계시다. 그리고 인스타그램을 보면 이제 인스타그램을 이제 마케터들이 분석을 하면 인스타그램을 좀 어떻게 이용해야 되냐면 내 피드에 올려준 것들 있잖아요. 이거의 체류 시간을 계산을 해요. 근데 이제 그 치유 이분의 인스타그램을 보면 다 여러 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거나 동영상으로 구성되어 있는 인스타그램이거든요. 이거는 인스타그램의 알고리즘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고 내 피드에서 머무르는 시간이 길게끔 의도되어 있는 인스타그램이에요. 이렇게 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소위 말하는 오가닉 랜딩 비율이라는 게 늘어나요. 그러니까 인스타그램 팔로워가 15만 명이라고 해서 내가 사진을 올리면 15만 명 피드에 노출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이 많은 사람들이 내 걸 보고 내가 보는 시간이 늘어날수록 이 피드에 올라갈 수 있는 확률, 비율이 올라가요.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계시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분이 또 대단한 게 뭐냐면 이분이 원래 블로거로 시작을 하신 분이에요. 2013, 14, 15 블로거를 열심히 하시고 16, 17, 18 인스타를 열심히 하시고 17, 18 유튜버로 또 흥하신 분인데 이게 얼마나 어려운 거냐면 블로그를 하다가 대세가 인스타로 바뀌었다라고 해서 여기서 일로 넘어갈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전체적인 비율로 보자면 한 30%? 그도 안 되는 것 같고 인스타그램 인플루언서였다가 유튜버로 넘어오는 경우도 딱 그 정도 비율이에요. 한 3분의 1 밖에 안 되거든요. 그럼 간단하게 생각해 보면 9분의 1, 10분의 1 밖에 안 돼요. 여기서 여기까지 올 수 있던 사람 역시 욕망의 인플루언서다. 이게 대단한 거예요. 사실 여기서 일로 가고 트렌드에 따라서 일로 가고 이분은 트렌드가 만약에 틱톡으로 된다든가 뭐 또 다른 뭐다 라고 하면 또 넘어가실 자세와 어떤 의지가 있으신 분이에요. 인플루언서 마켓을 대표하는 회사라고 제가 일단 칭해 볼게요. 인블리, 치유 여기 두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일단은 판매 관리비 비중이 굉장히 작아요. 판관비 비중은 일반적으로 급여랑 마케팅 비용이 큰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는데 나를 모델로 내가 인플루언서로서 마케팅 비용을 퉁치고 계시니까 이거는 새로울 게 없는데 이 회사들이 둘 다 공통적으로 그건 새롭지 않은데 급여 항목도 굉장히 인색해요. 내가 회사에서 일을 하면서 어떤 동료, 파트너를 채용했다라기보다는 매니저를 채용했다는 느낌에 가까워요. 그러니까
두 회사가 다 그래요. 다른 회사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인플루언서 마케팅을 하고 있다라는 대표적인 회사, 이게 대표인지는 모르겠지만 인블리랑 치유를 보면, 제가 인블리도 여기서 얘기를 좀 했습니다. 급여 항목이 굉장히 인색해요. 그래서 이분들은 매니저들을 여러 명 채용했다. 이해가 가긴 해요. 어떤 부분이 이해가 가냐면, 이 회사들의 매출을 견인하는 요소가 본인이 모델이고 내가 인플루언서로서 이것들을 알리는 데 있다 보니까 다른 것들이 현재는 중요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지금은 중요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회사라는 게 계속 가능한, 지속 가능한 영업을 하려면 R&D도 중요하고 생산도 중요하고 고객 서비스도 중요하고 물류도 중요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신경 쓰시면 훨씬 더 좋은 회사가 될 것 같고요. 이분이 처음에 옷을 파셨을 땐 팬층이 사는 굿즈에 가까운 성격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로 한 20만 원 내외의 원피스를 많이 판매를 하시는데, 그때는 이 제품의 퀄리티가 그 시장에서 통용되는 20만 원 하는 원피스보다 뭐 예를 들면 원단이라든가 마감이라든가 품질이 조금 떨어져도 내가 팬심에 산 거라서 그냥 행복해요. 만족스럽잖아요. 근데 이게 점점 매출이 커지면서 팬심으로 사지 않는 일반 소비자들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일반 소비자들이 이 퀄리티를 봤을 때는 좀 아쉬운 거죠. 그래서 내가 이 돈 주고 이 옷을 살 옷은 아닌데 라는 식의 불만이 조금씩 이제 누적이 된 것 같아요. 누적이 되고 있다가 어디서 터지냐면 카피, 이제 디자인 카피 논란에서 이제 이게 빵 터지는 거죠. 왜 그러냐면, 디자인을 카피했다라는 게 이제 어떤 느낌을 주냐면, 내가 애초에 카피 제품을 샀어. 모모 스타일, 혹은 싼 맛에 공장에서 택된 제품입니다. 이런 제품들 있잖아요. 이런 거 샀으면 내가 인식을 하고 산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원래 저렴한 걸 사려고 샀으니까, 내가 알고 샀으니까 내가 마음의 상처를 안 받아. 언니를 믿고 언니가 디자인을 하는 옷이라길래 당당하게 막 열심히 입고 다녔어. 근데 알고 나서 보니까 이게 어떤 제품의 카피인 거야. 그러면 막 내 머릿속을 막 주마등처럼 스쳐나가겠죠. 내가 당당하게 입고 있던 그 자리에 누군가는, 패션을 다 잘하는 건 아니지만 누군가 패션을 굉장히 잘하는 페피는 이게 오리지널은 뭐고 너는 그거에 카피를 입었다는 걸 알아봤겠구나. 그러면 갑자기 굉장한 창피함과 배신감이 같이 몰려와요. 내가 믿고 샀는데 이 사람은 날 배신했구나. 이런 것들이 오면서 그런 것들이 부글부글 하면서 그런데 퀄리티도 그냥 그랬어 라고 하면 이게 쫙 올라가면서 이제 안티가 되는 것 같아요. 정리를 하자면, 회사를 운영하려면 지속 가능성에 대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셔야 됩니다. 회사는 계속 성장하지 않으면 망하게 돼 있거든요. 약간 헬리콥터 같이, 드론이나 헬리콥터처럼 이렇게 떠 있을 수가 없고, 비행기의 양력을 받듯이 전진하지 않으면 떨어지는 어떤 그런 속성을 갖고 있어요. 반드시 아셔야 될 부분은 좀 그런 부분이고요. 인플루언서 마켓을 운영하시면서 내가 대표로서 내 브랜드를 갖고 일을 하고 싶으시다면 HR의 중요성에 대해서 꼭 아셨으면 좋겠어요. 매니저를 뽑는 게 아닙니다. 나랑 같이 일할 동료들을 뽑고 내가 기댈 수 있는 사람들을 뽑아서 좋은 팀을 만들고, 거기에다가 난 인플루언서이고 모델이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 부분은 하겠지만 R&D, 생산, 고객 서비스 이런 것들을 다 든든한 사람들에게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기대면서 더 튼튼한 회사로 발전을 하는 거죠. 모르겠어요. 제가 관점에서 어떤 옷이 이게 카피고 뭐고 이런 얘기는 제가 할 수 있는 얘기는 아닌 것 같고, 이미 많이 정리를 해주셔서 저는 이분이 어떤 분인지 저의 관점에서 한번 열어봤는데, 재미가 있으셨다면 앞으로도 계속 구독 좀 눌러주시면서, 그러면 제가 또 준비하고 있는 다른 컨텐츠들 열심히 풀어볼게요. 제가 왜 이렇게 컨텐츠가 좀 늦었냐면, 제가 지금 이쪽 눈이 좀 상태가 안 좋아요. 병원에 가니까 과로로 포도막염이라는 염증이 좀 왔대요. 그래갖고 잘 안 보여요. 지금 눈이 원래 빨갛게 충혈돼 있다가 그건 좀 낫는데, 너무 또 기다리게 해드리면 안 될 것 같아서 부랴부랴 저 영상을 또 찍어봤습니다. 정말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